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6.1 지방선거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다.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광역 기준으로 12대 5, 국회의원 보궐선거로는 5대 2. 만족할 만한 결과십니까? 저희들은 기대를 뛰어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뭐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뭐 파티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 예. 선거는 이미 끝났고 저희들은 여전히 소수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소수당인 이 현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잘 국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이어갈 것이냐, 저희들은 이제 그 과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참패, 국민의힘 압승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뭐 압승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니까 시도지사가 완전히 뒤집어서 12대 5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기초단체장을 보더라도 145대 63, 거의 2.5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이제 득표율 이게 그렇게 합칠 수 있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0.73% 24만 표 정도 저희들이 졌는데요. 이번 광역 시도지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차이가 10%포인트가 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이제 정당 투표를 하니까, 그 정당 투표에서도 10%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난번 0.73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다. 그것도 한 석 달 되었지 않습니까?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로 투표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로서는 압승인 것은 맞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잘했다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일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힘을 실어줄 테니까 잘 해봐라. 잘못하면 다시 외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선거는 다 끝났고 이제는 책임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무슨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뭐 집값 문제, 일자리 문제, 외교 안보 그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과제니까 여기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다. 이제 의원이 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서 당을 버린 것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자생당사, 이재명 개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을 버렸다. 자생당사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처음 제가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일간지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것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것이 패착의 제1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김포공항 같은 이슈들도 계양구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몰려서 이 지지율이 추월당했다라는 보도가 난 직후에 김포공항 이슈를 갑자기 던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공항을 폐지하겠다는 데서 전국 선거에는 분명히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했는데 물론 당선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처뿐인 패배이다. 상처뿐인 영광조차가 아닌 상처뿐인 패배이다. 민주당이 그 점에서는 아마 큰 실책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김은혜 후보로서는 이제 아깝게 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아깝게 졌고 출구조사에서도 0.6%포인트인가 이렇게 이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0.15%인가 졌죠. 어떻거나 이거 아쉬운 일이고 김은혜 후보가 참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선거는 진 것이고요. 저희 당이 피한 것은 맞고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민생, 경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젠다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정부 권력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가 당선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문제랄지 민생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뭐 그 광역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예. 광역지자체장이나 뭐 저기 그 뭐 기초지자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인허가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자기 재량으로서 뭐 이게 세상을 확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국가의 법률로 국가 재정을 하는 정책들, 국가의 법률로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 정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지방 권력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제 찾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고 예.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치를 계속 더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지금 저 민주당과의 협치를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국회에 현안 후반기 원구성 협상인데 법사위원장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것은 제가 직접 협상을 했던 당사자 원내대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 누구보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여야 협상을 하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이었습니다. 지금 예. 비대위원장 했었죠. 박근혜까지요. 그분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에서 맡기로 하자. 아니다. 진 정당에서 맡기로 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에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2년 동안 이게 국회 관리를 무시하고 독차지했으니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맞는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맞는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예. 그런 합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그걸 지켜야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합의를 또 지키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 소탐 대시라는 결과가 날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나서 이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두 달 가까이 두 달여 남았죠. 예. 두 달 채 안 남았네. 한 달여 남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그냥 다음 대통령 정부에다가 넘겨주는 인수인계무한데 사실은 전임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아직도 내가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검수완박벌 처리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의견들을 막 밀어붙였단 말이죠. 예. 그것도 쪼개기를 한 17번 반복했어요. 뭐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민심을 거슬렀던 것.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오늘의 참패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예. 합의를 다 해놔놓고 여기서 지방선거까지 진 마당에 또다시 합의를 어긴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탐 대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사개특위를 계속 진행하면 뭐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원칙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대로 국민의힘이 가져갔든지 뭐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을 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그 원내대표 소관이어서 제가 뭐 왈가왈부는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말씀하신 사개특위라는 것은 예. 저희 당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할 때 끼어넣기 해서 마음대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거는 날치기 때문에 무효다고 저희들이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요. 무효가 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주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걸 가지고 고려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이 여전히
자신들이 독주 프레임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수사는 이제 시작이 됐고 혹시 이제 관련해서 사정정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사정정국하고 선거법 위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선거 마치고 나면 늘 일상적인 거. 선거법 위반 논의들은 나왔고 오히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선거의 경우는 예년보다 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제 줄어들었다. 이런 뭐 통계가 있었다는 보도도 제가 언론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 서로 쌍방 진영이 뭐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기도 하는 것이라서요. 그런 점들의 수사를 6개월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그냥 놔두면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 당연한 일이죠.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 초 출범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이제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인원 구성이. 혹시 이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까지 이렇게 다 검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사정보관리단.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야당의 주장이 예. 객관적인 팩트를 위반하고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 있습니다. 임명을요. 그래서 국회에서 검증을 받죠. 그런데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아무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검증을 소홀히 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했냐 해서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는데 타격을 받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 맡기고 나는 검증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하겠다.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뭐 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민주당 정부도 그리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인사검증을 안 하고 추천하라. 대통령 추천 몫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을 바꾸시든지 그러니까 헌법에 추천하게 돼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걸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하면 괜찮고 법무부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 청와대가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저희들이 청와대가 이제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추천을 하고 그러면 그 추천을 한 곳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검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분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가지고서 최종 판단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추천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최종 판단도 대통령실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무슨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검증하는 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야 그거 묵살해 없는 것을 해 추천해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밀실에서 쑥떡쑥떡 하면서 검증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나중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가 숨겨버리고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소로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비정상을 공개된 정상화 과정으로 내놓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하고 법무부에서 그걸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증 결과를 가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검증 결과에 만들어졌던 각종 자료들은 법무부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 해결 자료가 있을 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오히려 잘 됐다고 해야 될 가지고서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검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검증을 안 하면 안 했다고 난리고 검증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왜 제대로 하냐고 난리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참 그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형식 논리상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이잖아요. 대법관이. 근데 이제 법무부는 행정부 산하에 있는 그 부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아니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단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을 인사검증한다는 이 형식 논리가 이게 위아래가 바뀐 거 아니에요? 상권분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법무부 소속의 검사가 사법부 소속의 판사를 수사하면 안 되죠. 판사 수사과에서 수사국에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행정부처의 업무자는 대통령이 따로 있고 행정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관할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죠.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법무부의 소속 공무원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처의 한 부서가 하는 거죠. 대통령실은 그럼 대통령 소관 그 부처가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이라는 부처와 행정각부라고 하는 부처가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지 전부 대통령 산하에 있죠.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다가 맡길 것이냐 대통령 비서실에 맡기냐의 차이지. 거기 어떻게 대통령은 따로 있고 법무부가 따로 있다고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당정청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과 청은 따로가 아닙니다. 정부가 청와대가 어떻게 따릅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소관에 있는 행정부처죠. 알겠습니다. 그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는 나중에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유럽연합 특사 임명되셔서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뭐 그 당장 EU가 여러 가지 세계 뭐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분야 협력의 굉장히 기준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한반도 정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EU에 가서 우리 한반도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협조 방안에 대한 공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기후 변화나 디지털 분야,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의지도 전달하고, 예. 또 가면서 나토에도 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유럽 내 안보 질서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트너십을 한국과의 나토 사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려 하고요. 그리고 BIE라고 국제 박람회 기구가 파리에 있는데요. 예.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 그렇죠. 예. 대통령의 의지를 거기 가서 전달해서 꼭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프랑스는 이번에 5월달에 새로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오는 그 정부 인사들이나 의회 인사들 좀 만나서 양국 협력방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기현 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